인문예술 9 예술과 객체 봅시다. 요것도 이제 문제 한번 써야 되겠죠? 한 놈,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6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문단 갑시다. 화전은 언제 잡아야 되겠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 한번 봅시다.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어딨냐? 내 거.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 이거죠.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 이게 객체인 거야. 내가 너를 보면 내가 이 책상을 보면 내가 주체, 책상이 객체가 되는 거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는 서양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다. 휴먼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그는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맞닥뜨릴 뿐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라는 거야. 내가 오늘 이걸 봤어. 내일도 이걸 봤잖아. 의자를 봤는데 이 의자는 오늘 본 객체랑 어제 본 객체랑 내일 본 객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야. 객체는 늘 다르다. 뭐가 똑같다? 특정한 성질을 맞닥뜨릴 뿐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우리가 개를 볼 때 보는 시간, 위치 등에 따라 개의 모습, 소리 등이 달라지지.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성질만 보지 개로 불리는 동일한 객체가 아니었다. 이게 누구야? 휴미야. 응? 그러면 후설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며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고 변화하는 객체의 성질들은 일시적 장식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얘랑 달라. 후설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했어. 객체의 성질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에 존재하는 저 의자는 어제 본 그 의자고 내일 볼 그 의자고 지금 본 그 의자야. 다만 변화하는 객체의 성질들은 일시적인 장식이야. 뭐 조명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일시적 장식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후설은 객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시적인 성질과 우리가 그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히 갖춰야 하는 본질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라고 했어. 그리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 밑줄 갈게. 여기를 감각으로 받고 후자를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다시 가볼게. 객체는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후설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며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고 변화하는 객체의 성질들은 일시적 장식들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야. 그리고 객체를 판명하지 않도록 보면 성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본질적 성질과 일시적 성질이 있다는 거야. 일시적인 성질은 뭘로 판단하고? 감각으로 판단하고 본질적 성질은 뭘로 판단한다?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일시적 성질은 그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일시적 성질은 객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게 일시적 성질. 의자가 보는 각도, 위치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게 일시적 성질. 그래도 의자는 의자이지 이게 본질적 성질이야. 그럼 매일 달라지는 성질은 감각으로 보고요.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히 갖춰야 할 본질적인 성질은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지. 그럼 여기는 후설의 주장과 누구의 주장이 나오니? 휴메의 주장이 나오지. 뭐에 대한 주장이냐? 뭐에 대한 주장? 요거 하나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객체를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이거야. 이게 주된 관심사였는데 객체는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특정한 성질을 매 순간 맞아들일 뿐 동일한 객체는 없다라고 달라지는 성질만 본다라고 말한 거야. 후설은 아니야. 객체는 존재해. 성질은 좀 변하더라도 그 성질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고 변화하는 객체들의 성질은 일시적 장식에 불과하지 않아 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일시적 성질은 감각으로 보고 그 대상이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을 갖춰야 하는 애들을 본질적 성질이라고 본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는 이제 후설과
흉에 대한 객체를 바라보는 인식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가보면 서양 철학은 인간 주체가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관심을 가졌지. 그래서 흉은 객체를 감지 가능한 성질들의 묶음, 내가 바라보는 제 성질, 그 성질들의 묶음을 객체라고 본 거야. 즉 동일한 객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흉은 우리가 보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일 뿐이다. 객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 후설은 객체가 성질 변화와 무관하게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본 거야. 객체가 동일성을 유지해. 그는 객체가 일시적인 성질과 본질적인 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 일시적 성질은 감각으로, 본질적 성질은 지성으로 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객체가 있다는 얘기야. 객체가. 그럼 성질은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성질인 거고, 때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은 뭘로 보고? 감각으로 보고, 또 본질적인 것은 성질은 뭘로 본다? 지성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누가 누구의 차이니? 후설과 흉, 객체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되겠죠? 다음. 이에 대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하먼은 흉과 후설 모두 인간을 중심으로 객체를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라는 거야. 야, 이건 니네들은 너무 인간 중심으로 본 거야 라고 했어. 왜? 인간이라는 주체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체를 누구로 한정지었어? 인간으로 한정진 거야.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어. 그는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한 거야. 그가 보기에 인간도 주체가 아닌 여러 객체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흉과 후설은 모두 인간의 사유와 관련주의 객체를 탐구했는데 이들과 달리 하먼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존재, 여기서 이러한 존재라고 했는데 이 이러한 존재는 어떤 존재들?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예술 등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인 미학이라고 주장하며 미학을 제1철학이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학문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의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사람은 인간 중심이 아니겠지? 그 어디 중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야? 인간의 사유와 관련된 객체를 탐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과 달리 하면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이들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본 거니까 밑줄은 여기라고 볼까? 이들과 달리 하면은 여기다 밑줄 긋자. 그 노력하는 방법이 뭐라고? 미학에 해당합니다. 탐구하는 방법이 예술 등에서 추구하는 미학이라고 본 거지. 그래서 미학을 제1철학이자 가장 우선시돼야 할 학문으로 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 하먼은 뭘 부정한 거야? 주체의 개념을 부정한 거지. 그래, 주체는 너무 인간 중심이야. 인간도 뭐가 될 수 있다? 인간도 객체다. 객체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한 거야. 그래서 하먼은 인간의 사회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지. 그치?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학문이 바로 미학이다 라고. 미학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학문이다 라고 말한 거야. 자, 하먼과 하먼은 흉과 후설 모두 인간 중심으로 객체를 이해한다고 비판했어. 그는 인간도 단지 여러 객체 중 하나일 뿐이라며 주체 개념을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과 사물을 동일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서 벗어난 거야. 하먼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체들이 있으며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그는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미학을 했고 미학을 제1철학이라고 했단 말이야. 하먼에게 미학은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이자 가장 우선시돼야 할 학문이다라는 것. 미학. 이렇게. 자, 좋아. 여기까지가 이제 누구 후설, 하먼, 흉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하먼 나옵니다. 이쪽 세 번째 문단이 조금 길어. 하먼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는 거야. 그러면 하먼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객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아름다움과 지식을 구별해 주는 건 객체에 대한 인식 차이가 되겠지. 자, 또 가볼게. 그 위로 가볼게. 그는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보았다? 지식이라고 본 거야. 인식 차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식은 뭐라고?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야. 이걸 뭐라고 봤다? 지식이라고 본 거야. 그러면 여기다 하이라이트 한번 더 해볼까? 지식은 객체를 내부의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거. 이렇게 되면 지식이 된다는 거야. 응? 그럼 아름다움은 좀 다르겠지? 자,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양초 있지, 양초. 타오르는 양초가 있죠? 양초에 대해 왁스로 이루어진 것 하면 내부 구성 요소로 나눴지. 이라고 설명하거나 역할, 연소하여 빛을 내는 역할, 외부에 미치는 효과지 역할을 설명한다는 것이 뭐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한다. 이건 지식이야. 양초는 왁스로 이루어진 것, 또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지식이 되는 거야. 그는 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말하는 아래로 환원하기, 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을 행하는지 말하는 위로 환원하기,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이중 환원하기가 지식의 유형들이라고 보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볼게. 야, 여기서 다시 한번 가자. 전자와 같이, 전자는 뭐가 되겠니? 얘가 전자 세모 칠게요. 전자가 이렇게 내부 구성 요소 설명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아래로 환원하기. 그럼 후자는 뭐가 되겠니? 외부에 미치는 효과지, 이런 거지. 요걸 뭐라고 한다? 위로 환원하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이중 환원하기가, 그래서 위로 환원하기, 아래로 환원하기, 또 이중 환원하기가 지식의 유형들이라고 본 거야. 알겠지? 그럼 얘네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야? 지식이라고 본 거지. 그래서 아래로 환원하기, 또 역할이니까 위로 환원하기, 둘 다 하는 이중 환원하기가 지식의 유형들이라고 보았다는 거지. 이게 지식의 유형들이야. 그는 환원하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환원하기를 통해서 객체를 서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직서적 표현이라고 명명하면서, 직서적 표현이 대부분의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는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게 되겠지. 이건 지식이잖아. 지식이기 때문에 아름다움하고는 다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밑줄 하나 할까봐. 밑줄이 좀 많더라도 하고 넘어가자. 여기 이렇게 환원하기를 통해서는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아. 그냥 지식인 거고 직서적인 표현인 것 뿐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지 지금? 다? 여기서는 아름다움하고 지식의 차이를 본 거야. 뭐에 대한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 차이야. 객체에 대한 인식 차이. 지식은 그 대상을 내부 구성 요소로 쪼개거나 그 대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건 지식이 된다는 거야. 내부 구성 요소로 쪼개는 거 아래로 환원하기. 그 객체가 하는 역할이나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위로 환원하기. 둘 다 하면 뭐라고 하나 이중 환원하기지. 이런 것들이 지식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직서적인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식이고 직서적 표현이기 때문에 아름다움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즉 지식과 무관한 인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인지활동이 예술이고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밑줄은 여기가 나와 있고, 여기서 인지활동이 뭐냐면 환원하지 않으면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그렇지? 지식과 무관한 인지활동 다 같은 말이야. 이렇게 같은 말이야. 이러한 인지활동이 예술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환원하는 순간 걔는 지식이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예술이 아니라는 거지.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다. 이런 것들이야. 환원하지 않고 걔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객체에 초점 맞추고 지식과 무관하게 느끼는 대로 보는 거. 인지활동이 지식과 무관한 인지활동, 그게 가능하다고 본 거고, 그런 인지활동이 예술인 거야. 그래서 예술에서 뭘 느낄 수 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예술에 대한 예술에 대한 하몬의 관점, 믿음책에 읽어보자. 하몬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는 객체 인식 방법에서 비롯된다고 했고,
객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나 또는 역할, 외부 효과로 설명하는 것은 얘가 아래로 환원하기, 얘는 위로 환원하기가 되는 거야. 얘가 아래로 환원하기, 위로 환원하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면 이중 환원하기라고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직서적 표현이면서 지식인 거지. 이러한 환원한 일을 통해 객체를 서술하는 방식을 직서적 표현이며 이는 지식을 드러내지만 아름다운 미적 효과는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했지. 그럼 미적 효과는 뭐냐? 그는 환원하지 않고 객체 자체에 주목하는 방식이 뭐라고? 예술이라고 보았고 아름다움은 이 방식에서만 발생한다고 본 거지. 이렇게. 자, 네 번째 문장 갑시다. 하머는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라고 했죠. 아까 여기서 이제 하먼 지금 하먼 얘기하고 있잖아. 하먼은 뭐랑 관계없이 직서적 표현, 역할과 효과, 내부 구성력 관계없이 하는 인지활동이 바로 예술이 그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했죠. 또 하먼은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거. 예술은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대. 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을 가졌다. 사람들이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 즉 성질들이 있지.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와 같은 사람의 역할이잖아. 이런 직서적 표현이죠. 우리는 교사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때의 교사는 우리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인 거야. 이러한 표현은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본 거지. 왜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니? 직서적 표현이기 때문에. 환원하기 때문에 그래. 교사는 뭐만한 역할이다. 환원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직서적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은유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얘는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건 뭐니? 지각할 수 있는 성질인 거지. 성질인 거야. 이것과 뭐가 합쳐져야 돼? 지각할 수 없는 객체랑 긴장에 서 있을 때 은유를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은유가 없는 애야. 얘를. 이러한 표현은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밑에 한번 가보자. 교사는 양초이다라는 은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면서 양초 같은 교사라는 객체는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고 지각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야. 비유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이겠지.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얘는 교사는 양초야. 일반적으로 교사를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면서 양초 같은 교사라는 객체로 환원하기, 표현할 수 없고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때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의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라는 거야. 여기 중요하지. 앞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은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라는 성질이지. 교사는 객체, 양초는 성질 사이, 성질이야. 이게 긴장 속에서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볼게.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없는 성질이지. 그러면 교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각할 수 없다라고 본 거야. 양초는 성질이잖아. 얘는 지각할 수 있다는 성질이겠지. 지각 가능하지. 이거 사이에서 긴장감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은유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되는 거야. 저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지.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유추를 활용하여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은유를 유추를 활용하여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 그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서적 표현은 환원하기잖아. 근데 이런 표현으로는 직서적인 표현이 아니라 환원하기가 아니야.
그래서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을 긴장을 만드는 거지. 이건 환원하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추 적용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 그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슬쩍 가볼게. 여기서 예술의 아름다움이 뭘 통해서? 은유의 방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환원하기가 아니라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본 거야. 그럼 은유를 뭐냐?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과의 긴장감을 은유라고 본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게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잖아. 얘는 직서적인 표현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식은 될 수 있어도 뭐가 안 된다? 지식은 될 수 있어도 예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은유를 써야 돼. 이렇게. 교사는 양초이다. 그러니까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에서 긴장감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 긴장감이 예술이 되는 거고, 이 긴장감을 가진 게 이게 예술이야. 얘는 예술이고, 이 예술적인 은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 그때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조금 이래? 그러면 옆에 있는 거 한번 가볼까? 은유의 방식으로 예술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고 주장했어. 누가? 하먼은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를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한 거야. 그럼 은유가 뭐냐? 은유는 지각할 수 있는 성질과 지각할 수 없는 객체 사이의 긴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지각할 수 있는 성질은 아까 양초였고, 지각할 수 없는 객체는 교사였죠. 긴장을 통해 형성된다는 거야. 교사는 학생을 가르칩니다, 사람이다라는 직서적 표현이야. 그래서 성질이 명확하게 얘는 미적 효과가 없어. 얘는 지식이야. 교사는 양초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교사와 양초의 성질이 결합되어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 은유적 객체는 정확히 인식할 수 없지만, 교사는 양초다. 이 객체는 인식할 수 없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유추와 사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유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뭐가 만들어진다?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라고 본 거죠. 여기 네 번째입니다. 하먼. 그럼 여기서는 주된 거는 하먼이죠? 하먼. 자, 가보자. 하먼은 예술이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는데, 아까 여기 있잖아. 아까 예술을 어떨 때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했지? 그 음적인 편을 파악하라고 노력할 때 완성된다고 했잖아.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관객이 노력을 해야지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먼은 예술이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는데, 은유로 이루어진 예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술을 사회, 예술과 독자 등과 분리된 자족적인 단체로 본 형식주의자들은, 동그라미 쳐볼게요. 형식주의자들은 예술을 사회, 예술과 독자 등과 예술과 독자 등과 분리된 스스로 만족하는 단위, 자족적인 단위로 본 형식주의자들은 감상자의 정서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미술 형식인 연극성을 예술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는데, 하먼은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며 연극성을, 여기는 이제 형식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야. 따로 안 할게. 여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밑줄 그어놓을게. 여기까지만. 이렇게까지만 해놓을게. 감상자의 개입으로. 그러니까 형식주의자들은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미술 형식인 연극성을 예술에서 배제하려고 했단 말이야. 하면은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며 연극성을 긍정하였다.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 일단 그럼 연극성이 뭔데? 연극성은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미술 형식 이거죠. 그는 연극성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하여 만들어지는 혼성체를 미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감상자를 작품과 분리시켜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하려 했던 기존 형식주의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 것이다. 하면은 예술작품이 감상자와 융합하더라도 이러한 혼성체가 실용적 목적이나 사회 정치적 배경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하먼 여기가 중심이 되겠고, 그 형식주의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형식주의자들은
감상자 작품과 분리시켜. 하지만 예술의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본 거야. 야, 예술의 자율성은 감상자하고 작품하고 분리시켜야 돼. 이렇게. 하지만 하머는 예술 작품이 감상자와 융합하더라도, 분리되지 않고 융합하더라도, 이러한 혼성체가, 그죠? 융합해 만들어진 혼성체죠? 이런 혼성체가 실용적 목적이나 사회 정치적 배경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지. 어떤 실용적 목적 또는 정치적 배경, 이런 거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본 거야. 이렇게. 자, 형식주의자들은 야, 작품하고 감상자랑 상호작용해? 안 돼. 이거 혼성체 아니야. 이렇게 봤어. 하머는 왜? 그렇게 해야지 예술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거야. 라고 봤어. 하지만 하머는 연극성을 긍정한 거야.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혼성체도 미학의 대상으로 본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또 자율성 측면에서는 예술작품이 감상자와 융합하더라도 이런 혼성체가 실용적인 목적이라든지 또는 사회 정치적 배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해도 실용적 목적이나 사회 정치적 배경 속에 종속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술의 자율성은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인문 예술 중에서 철학과 가미돼서 제가 가볼게요. 하면은 예술이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본 거야. 그지? 상호작용, 연극성, 혼성체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는 은유로 구성된 예술 작품의 의미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완성되는 거야. 형식주의자는 예술을 자족적 단위체로 보고 감상자와 상호작용인 연극성을 배제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충분히 만족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인 연극성을 배제했단 말이야. 하지만 형식주의에 반대하며 감상자와 작품의 상호작용인 연극성을 긍정했단 말이야. 누가? 하먼. 그는 연극성을 통해 작품 감상자가 융합된 혼성체를 미학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혼성체라는 건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된 걸 혼성체라고 본 거야. 이것도 하나의 미학 대상으로 본 거야. 그래서 이러한 혼성체는 사회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으며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야, 분리돼야지 예술성이 자율성이잖아. 아니야. 혼성체 되더라도 어쨌든 뭐 실용적인 목적이나 사회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자, 마지막 6번째 문장 갑시다.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에도 객체의 뒤를 주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먼의 관점은 이라고 했죠.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이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 무관한 대상이 있어. 그래서 그 대상도 객체의 지위를 준 거고 인간도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 하먼의 관점은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객체를 인식하던 이들에게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객체를 인식하는 이들 누구하고 누구 나오죠? 후설과 흉. 그죠? 이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가치가 되겠죠. 의미 가치. 인간 중심적 시각을 객체를 이들에게 반성의 계기. 또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 성분으로 수용하면서도 예술 작품에 둘러싼 환경, 예술가의 의도 등과 분리된 객체로 인식한 하먼의 미학은 여기 나오죠. 두 번째.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 성분으로 수용하면서도 예술 작품으로 둘러싼 환경이라든지 뭐 예술가의 의도 등과 분리했지. 왜 여기 둘러싼 환경은 그거야. 실용적 목적이라든지 정치 사회적 배경 이런 것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했잖아. 결합하지 않는다고. 미학은 예술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여기는 방향성 제시했으니까 하먼이 가지는 미학의 하먼이 가지는 예술론이 갖는 의미 가치가 되겠지. 이렇게. 자, 여기도 보면 하먼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에도 객체를 객체 부여했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두 사람들은 주체에 의해서 지각되는 게 객체라고 불렀거든. 근데 얘는 야, 무슨 소리야.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대상이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이는 인간 중심적 객체인식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고요. 또 하면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성으로 인정하면서도 예술 작품은 환경과 예술가의 의도로 분리했어. 왜? 예술을 할 때 예술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 그게 작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완성은 예술가에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술가의 의도, 작품의 환경과 분리했어. 그래서 독립적인 개체를 인식했단 말이지. 이런 미학은 예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보는 거지. 이게 미학인 거야. 그렇죠? 됐죠? 앞에 살짝 한번 다시 가볼까?
일단 이제 예전에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이 객체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주체가 바라보는 객체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게 본 거야. 그래서 휴먼 객체는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객체는 매번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돼. 성질들의 묶음이기 때문에 우린 볼 때마다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야. 동일한 객체는 아니다. 휴먼 후설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해서 객체가 존재한다. 객체가 존재하고 이런 성질들은 일시적인 장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해. 그래서 일시적 성질과 본질적 성질인데 일시적 매번 변하는 일시적 성질은 감각으로 보고 또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히 갖추어놓은 본질적 성질을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본 거지. 이게 이제 후설과 휴미야. 이에 대해 하머는 휴과 후설 모두 인간 중심으로 객체를 이해하고 있다 한 거야. 그래서 하머는 인간의 사유에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예술인 거야, 예술. 그래서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이 게 미학이라고 본 거지. 이거 미학인 거야. 그래서 인간의 사회에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예술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 얘기 나오는 거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하머는 아름다움과 지식은 객체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했지. 지식은 내부 구성 요소를 나누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 이거야. 그래서 이걸 아래로 환원하기. 얘를 위로 환원하기야. 또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건 이중 환원하기지. 이 환원하기로 나타나는 것들은 지식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그는 환원하기를 통해 객체를 서술하는 것을 직서적 표현이라고 명명하면서 직서적 표현이 대부분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는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본 거지. 이 지식으로서는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다. 이건 지식. 그러면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은유의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 은유는 감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감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대표적인 게 교사는 양초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얘는 직서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얘는 예술이 아니지. 하지만 교사는 양초다라는 얘기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양초의 긴장감을 통해서 은유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은유를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뭐가 나타난다?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라고 본 거지. 이렇게. 예술은 이제 감상자의 개입, 또 예술은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봤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상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형식주의자들은 예술과 감상자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영국성이지. 상호작용 얘를 배제하려고 했단 말이야. 얘는 영국성을 왜 배제해? 긍정했지. 감상자와 작품을 결합하는 혼성체 이것도 역시 미술 대상으로 삼았고 하면은 예술작품이 감상자와 결합하더라도 실용적 목적이나 사회 정적 배경이지 요게 아까 말하던 환경인 거야. 환경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나오잖아. 예술작품 둘러싼 환경 이거지 이런 거에 종속되지 않잖아. 그래서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본 거고 이게 이걸 통해 새로운 예술이 나가야 될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준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것 인문예술 10까지 끝냈습니다.